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을 9%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트위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뒤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러니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 같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나왔던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9%의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 이게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지? 얼마나 부자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럼 트위터의 일대 최대 주주가 됐다라면 트위터 말고 다른 회사들은 지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좀 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랭킹 1등입니다. 1등. 와, 일론 머스크 축하합니다. 세계 1위의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요. 자, 보시면 288.4 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빌리언 달러 그러면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1200원을 곱하면 1.2조인데 그냥 1조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1000원을 잡았을 때 약 288조 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게 일론 머스크 진짜 부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분의 재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197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옵션도 좀 있나 봐요. 63 등등 해가지고 캐시도 좀 있고요. 등등 해가지고 약 288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이 넘는 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288 빌리언 달러면 이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잘 보시면은 이게 보니까요. 금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원유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라는데 이거 별로 감이 안 오고요. 이게 미국의 GDP로 따졌을 때 1.4%래요. 와, 이게 미국 GDP로 따졌을 때 1.4%에 해당되는 부를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뒤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자체가 회사라면 그 회사의 가치는 S&P 500 회사들 중에서 21등에 해당된다. 21등. 와, 일론 머스크 혼자 가지고 있는 부를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288 빌리언 달러면요,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따져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13조입니다. 413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의 300조가 넘으니까 거의 삼성전자에 준하는 수준의 재산을 들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죠. 자, 이게 양극화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요, 전 세계의 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보시면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이 45.8%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5%가 들고 있는 부의 총량은 이게 1.3%밖에 안 되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부자다, 이런 거 혼자서 이렇게 부자 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맞물려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8조 원 규모의 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기부를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의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트위터의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주식을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등을 했던 트위터는 도대체 지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기사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트위터의 최대 주주는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등은 누구일까요? 자, 보시면 뱅가드가 2등이네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뱅가드입니다. 모건 스탠리 3등, 블랙락이 4등. 그리고 나서 우리 잭도씨 어딨지? 잭도씨라고 생각해 보면 잭도씨가 8등입니다. 지분율을 보면요. 뱅가드가 8.7%, 모건 스탠리 8.3%, 그리고 잭도씨는 2.2%,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1%네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9.18%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론 1등. 트위터를 이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바꿀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형태의 소셜 미디어로 탈바꿈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AI를 쓰고 여러 가지 뭐 테슬라에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겠죠. 지분을 더 살려고 하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오케이, 아래 트위터는 그렇다 치고, 자, 애플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자, 보시면요. 애플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가 되겠습니다. 뱅가드의 지분율이 7.7%가 되고요. 블랙락은 6.2%, 그리고 버크셔 헤더웨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5.5%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뱅가드가 되겠네요. 야, 이 뱅가드가 최대 주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뱅가드와 블랙락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자, 애플만 알아보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볼까요? 여기도 뱅가드네요. 여기도 뱅가드, 블랙락 이렇게 8.2%, 6.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뱅가드랑 블랙락이 대단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로요. 구글을 보면 6.6%, 그리고 블랙락이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아마존만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만 유일하게 제프 베조스가 개인으로 지분율 9.8%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뱅가드와 블랙락이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1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뱅가드 6%, 블랙락이 5%인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세이브 코스피 운동도 하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대주주와 일반 주주하고의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뭐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 지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많고, 소위 소액 주주가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아예 그냥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지분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대주주, 소위 말하는 대주주보다는 그냥 일반 주주에게도 기업의 부가 쉽게 이전될 수 있는, 그래서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세이브 코스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트위터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